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스티븐 마이어 박사를 이 시대 최고의 지적 설계 논증가로 대중들에게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시그니처 인 더 셀, 세포 속의 시그니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1장의 내용의 일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니처 인 더 셀, 세포 속의 시그니처는 우리말 번역판이 2014년 겨울나무 출판사에 의해서 출판이 됐는데요. 참고로 이 책을 구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은 직접 출판사에 연락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일반 서점에서는 구매하시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직접 출판사에 연락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연락처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혹시 구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포 속의 시그니처의 1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장은 제목이 DNA, 다윈, 그리고 설계의 모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1장에서 마이어 박사는 자신이 이 책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즉, 비록 다윈 시대 이후로 지적 설계가 과학계에서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지만, 그러나 DNA의 발견은 지적 설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1장에서는 다윈이 주장한 것이 무엇이고, 왜 DNA가 지적 설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이어 박사는 여기에서 DNA와 관련된 수수께끼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DNA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정보, 생물학적 정보가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지 그것이 새로운 신비를 드러내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1장을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 그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1장에 처음에 내용이 굉장히 이 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봤거든요. 직접 제가 읽은 부분을 들으시면 마이어 박사가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접 그 책의 내용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DNA 다윈 그리고 설계의 모습.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이 DNA의 구조를 밝혀냈을 때 그들은 하나의 신비를 풀어냈지만 또 다른 신비를 만들어냈다.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이래 거의 100년 동안 생물학이라는 과학은 인류의 가장 큰 관심사 수수께끼 중의 하나가 그것을 통하여 설명됐다는 지식 위에 안전하게 놓여 있었다. 고대로부터 생명체를 관찰한 사람들은 생물체는 예를 들면 나선형 앵무조개의 우아한 모습과 보호막, 눈의 상호의존적 구성, 서로 맞춰진 뼈, 근육, 새의 날개 깃털 등등 목적을 위하여 섬세하게 배열된 또는 설계된 모습을 보여주는 유기적인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구조들의 관찰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시세로, 메모나이스, 보일 그리고 뉴턴과 같은 다양한 사상가들은 생명체 세계의 정교한 구조의 배후에는 그것을 설계한 지성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뉴턴이 그의 대작 광학에서 썼듯이 동물의 몸이 어떻게 하여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지고 여러 기관들이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였겠는가.
광학적 기술 없이 눈이 만들어졌겠는가? 소리에 대한 지식 없이 귀가 만들어졌겠는가? 이런 기관들이 올바로 만들어져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고 지성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가? 그러나 다윈의 출현과 함께 현대 과학은 설계의 모습을 전적으로 방향성이 없는 과정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생명체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설계의 모습, 특별히 생명체가 그들의 환경에 아주 잘 적응되어 있는 모습은 전적으로 방향성이 없는 과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지성의 능력을 모방하는 무작위적 변이에 작용하는 자연 선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후로 생명체에 나타나는 설계의 모습은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에 의해 환상, 즉 강력한 암시성을 가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으로 이해되었다. 크릭 자신이 그와 왓슨이 DNA 구조를 밝혀낸 지 35년 후에 썼듯이 생물학자는 그들이 보는 것은 설계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당 부분 왓슨과 크릭 자신의 DNA의 정보 저장 성질에 대한 발견 때문에 과학자들은 점점 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강렬하게 생물학에 있어서 자연 선택이나 다른 어떤 전적으로 자연적인 메커니즘으로는 적절하게 설명될 수 없었던 설계의 모습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실제로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DNA가 4개의 화학적 알파벳을 사용하여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핵산염기라는 화학물질들로 정확하게 서열화되어 있는 가닥들이 세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단백질과 기계들을 만들기 위한 조립 명령, 즉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한다. 크릭은 후에 DNA의 화학적 부분, 뉴클레오티드 염기가 문장에서의 문자나 컴퓨터 코드에서의 부호처럼 작용한다는 그의 유명한 서열 가설에서 이러한 개념을 개발하였다. 영어 문장에서의 문자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의 디지털 부호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보 전달 여부가 정해지는 것처럼 DNA 분자의 나선을 따라 이어져 있는 화학적 염기의 특정한 배열이 정보를 전달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배열된 0과 1처럼 DNA의 화학적 염기들은 그들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리처드 도킨스가 언급했듯이 유전자의 기계적 코드는 묘하게도 컴퓨터와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 게이츠는 한 걸음 더 나간다. DNA는 지금껏 만들어진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앞선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DNA에 있는 정보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러한 놀라운 설계의 모습이 실제로 설계의 산물인가? 설계 지성의 능력을 모방할 수 있는 자연 과정의 산물인가?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생물학에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신비, 즉 최초의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질문과 관련되어 있다. 실로 왓슨과 크릭의 발견 이래 과학자들은 점점 더 가장 간단한 생명체들에 있어서까지도 정보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됐다. DNA는 가장 원시적인 단세포 유기체에 있어서까지도 그것이 필요로 하고 그것을 유지해주는 많은 핵심적인 단백질과 단백질 기계 조립을 위한 지시들을 저장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조립 지시나 또는 그와 동등한 어떤 분자를 필요로 한다. 생명의 기원 연구자인 번드 올라프 퀴퍼스가 설명하듯이 생명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명백하게 생물학적 정보의 기원에 관한 문제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50년도 넘어버린 왓슨과 크릭의 혁명적인 발견 이래 분자생물학과 세포생물학에 있어서 많은 것이 발견됐지만 그러나 이러한 발견들은 DNA에 관한 수수께끼를 경감시키기보다는 더 가중시켜왔다. 실제로 생명의 기원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정보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 성가신 부담스러운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최근에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1억 달러의 연구 프로그램을 공고하였다.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와 정보 저장 성질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실로 하나의 신비, 즉 어떻게 세포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것의 비밀을 풀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다른 신비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이 DNA 수수께끼, 최초의 생명체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했던 정보의 기원에 관한 신비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